직선 위로 움직이는 P의 속도 함수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속도 함수의 그 식이 너무 간단하니까 어렵지 않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놓고 금방 생각해 보도록 하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요. 절편이 4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4가 될 겁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0부터 4까지의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0부터 4까지는 어디에 여기 있고 여기가 2가 있으니까 이게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4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쯤 있어서 이 정도의 이렇게 점선을 그려놓으면은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면적의 합을 의미하는 거죠. 굳이 따지면은 이 넓이만큼 앞으로 갔다가 이 넓이만큼 뒤로 온 거니까 4초일 때에는 출발한 지점에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한 거니까. 하지만 움직인 거리는 내가 방향을 무시하고 정말로 실제로 걸은 거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 면적의 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삼각형 두 개가 합쳐졌고요. 그럼 2, 4, 8 여기가 이제 4가 되니까 4가 두 개가 만나서 8이 정답이 되겠죠. 자, 36번입니다. 바로 그냥 풀죠. 동시에 원점을 출발한다. 이제 동시에 원점 출발. 그 다음에 PQ의 속도가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거리를 구하고 9를 곱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 순간은 그냥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같다라고 두고 방정식 세우면 되겠죠. 그럼 3t 제곱 더하기 t는 얼마입니까? 2t 제곱 더하기 3t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t로 약분해도 되겠죠. t는 이제 시작한 이후의 양수 때의 상황이니까. 그럼 3t 더하기 1은요. 2t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러면은 t라고 하는 것은 1이 넘어가니까 2라는 것을 금방 찾았죠. 자, 그럼 그때의 뭐예요? 거리,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9를 곱하세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거리,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위치 파악한 다음에 두 위치의 차이가 거리니까요. 그러면은 각각을 뭐 해줘야 돼요? 그렇죠? 부정적분 해주시면은 시간에 따른 뭐가 나와요? 위치 함수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요거 부정적분 해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t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t 제곱인가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부정적분 해주시면은 3분의 2 t 세제곱 왜 이래 이거? t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 t 제곱까지가 바로 부정적분한 건데 여기 선생님이 지금 더하기 c 여기 더하기 c의 적분상수를 그냥 내가 무시했지. 왜 이게 가능했어요? 그렇죠? 바로 원점을 출발했기 때문에 원점을 출발하지 않으면 적분상수도 거기에 맞게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시작 t가 0일 때 원점 출발이니까 여기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적분상수 c는 없어도 괜찮겠다라는 거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t가 2일 때 2일 때 위치를 각각 여기다 집어넣으면 각각의 위치가 나오겠죠. 그럼 2를 집어넣으면은 계산을 좀 미리 해봤더니 여기가 10이 나오고요. 그다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은 좀 복잡하죠. 3분의 34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를 어떻게 해요? 빼주는 것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될 거예요. 물론 얘가 더 큰 게 눈에 보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겠죠. 그럼 3분의 34에서 10을 빼고요. 빼면 얼마입니까? 그냥 3분의 30이니까 4죠. 3분의 4에다가 곱하기 9까지 하는 게 최종 정답이죠. 이런 거 놓치지 말고요. 그럼 곱하기 9라고 하는 것은 최종 정답은 1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37번입니다. 시각 t에 대한 속도 함수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3일대의 위치가 10일이래요. 3일대의 위치가 10일이다. 자, 그럴 때 시작 t가 0에서의 위치니까 시작하는 순간에서는 어디 서 있었냐? 걔를 한번 찾아보세요 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vt를 부정적분해 주시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위치 함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 xt는 요거 마이너스 4t 더하기 5를 부정적분해 주시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5t에다가 그 다음에 적분상수 c가 붙잖아요. 근데 적분상수 c의 결정을 누가 해준다고요? 그쵸? 여기 3에서의 위치가 11입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그 값이 11이 되도록 적분상수 c를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x3, 3을 집어넣은 값이 얼마예요? 339 마이너스 18 플러스 15 더하기 c 그 결과가 11이 나오도록 할게요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1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돼야 되죠? 요게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14가 돼야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xt 시간에 따른 위치함수는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5t에다가 더하기 14까지가 일단은 위치 함수식이 돼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0에서의 위치니까 그대로 0을 대입한 시작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죠. 14가 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같은 높이의 지면에서 동시에 출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속도 함수, 그죠? 속도 함수를 각각 동시에 이제 같은 평면에 겹쳐서 이렇게 그려 놓은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조건이 이게 핵심이죠. 0부터 C까지 F니까 뭐예요? 요 넓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0부터 C까지 G니까 이 넓이가 서로 어떻대요? 같대요. 같다고. 넓이가 같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올라간 높이가 같다라고.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지면에서 출발해 가지고 하늘 높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하는 상황만 일어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이제 다 양의 넓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상황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 넓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 넓이가 얘란 말이야. 그러면 공통 넓이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 어디예요? 저기 연두색 칠한 부분, 이 연두색 영역의 넓이와 이 연두색 영역의 넓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 영역 더하기 이 공통 영역과 그 다음에 이 영역 더하기 이 공통 영역의 합이 같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적인 해석이 되고요.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겠습니다. 자, t가 a일 때 a는 b보다 높이 있니? 더 많이 올라가니? 이동한 거리가 더 크니?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a가 여기 있어요. 그죠? a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럼 a까지의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즉 올라간 거리가, 그죠? 2등. 얘는 이면적이고 그 다음에 얘 두 번, 그러니까 여기도 색깔을 굳이 칠하면 첫 번째 F는 누구? A죠. 그러면은 얘가 이면적이 A가 간 거. 그 다음에 B는 요 빨간색 면적이 B가 올라간 거리가 되니까 당연히 누가 더 커요. 저 이만큼 더 위에 삐죽 나와 있는 A가 더 위에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그냥 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울 건 지우고. 짠. 자, 니은. B일 때 A와 B의 높이의 차이가 최대이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B가 어디예요? B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러면은 B가 되는 순간의 상황을 잘 봐봐. B가 되는 순간은 A는 얼마만큼 위로 가 있어요? 그렇죠? 이 넓이만큼 위로 올라가 있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B는 얼마만큼 올라가 있어요? 이 삼각형의 넓이만큼은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만 더 B를 벗어나 보도록 하자. 상황을 한번 보는 겁니다. 조금만 더 B를 이 정도로만 가봐요. 시간이 좀 더 지났어. 이 정도로 금방 왔어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지금 A하고 B와의 높이는 잘 보세요. 높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얘는 이거지. A는 이만큼 간 거예요. 이만큼. 맞아요? 근데 B는 이만큼 간 거지. 그러니까 색깔을 더 칠해볼까? A는 이것도 보라색으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은 이 보라색으로 한번 그 면적을 이렇게 감싸면은 요 보라색의 면적이 A가 올라간 높이고요.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의 면적이 빨간색으로 둘러싼 요 넓이가 B가 올라간 그 높이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만 보세요. 아까 B까지는 A와 B의 높이의 차이가 얼마예요? 그렇죠? 딱 이만큼이지. 요만큼이 높이의 차이가 되는 거지. 똑같은 요 면적에서 요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을 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 B보다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요만큼의 넓이에서 누구를 빼요? 요만큼의 넓이를 빼는데 어차피 요 공통 넓이는 동시에 삭제되는 거니까 어차피 계산상에서는 의미가 없고 뭐에서 뭐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 넓이에서 이만큼의 넓이가 더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잖아.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는 뭐였어요? 여기 B까지는 높이의 차이가 그냥 이만큼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B보다 조금 커지면은 이만큼의 높이 차이에서 요만큼 요 짜투리가 점점점 넓어지죠. 요만큼의 넓이 차이가 더 삭제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B에서의 차이가 제일 크겠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말이 조금 횡설수설한 감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두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되입니다. 그 다음에 C는 여기죠. 그럴 때 같은 높이에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0부터 C는 같은 넓이이기 때문에 음의 넓이가 없기 때문에 위로만 계속 올라간 거니까 분명히 우리는 같은 높이에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오른쪽에다가 미리 좀 그림을 그려놨어요. 지금 A가 양수이기 때문에 T로 묶어주시면은 T 빼기 A가 되니까 여기 원점을 통과하면서 A, 0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이제 시간에 따른 속도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럴 때 T가 0일 때부터니까 시작일 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까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자, 시작했을 때에는 지금 뭐예요? 음수니까 뒤로 가고 있다가 A가 되는 순간 속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우리가 그래프 수직선상에서 생각해 보면은 시작했을 때는 왼쪽으로 갔다가 어느 순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상황이 바로 A일 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2분의 9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 거리는 바로 면적 그 자체가 되니까요. 요 넓이가 이제 2분의 9가 되는 거라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것은 2차 함수와 직선이 둘러싸고 있는 넓이이기 때문에 물론 정적분을 해도 괜찮겠지만 공식으로 가져가도 합리적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럼 6분의 그 다음에 최고 차의 개수는 지금 뭐예요? 1인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길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그냥 A가 되는 거 아니까 A의 세제곱 그것이 바로 2분의 9예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A의 세제곱은 2분의 9 곱하기 6이죠. 그러면 3으로 이렇게 약분되고 3, 9, 27 이렇게 되니까 A라고 하는 것은 양수 3인 것이 금방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지금 시간에 따른 속도 함수를 이렇게 다 그려놨죠. 마이너스 6이니까 절편이 있고 기울기가 2짜리니까 여기 3,0이 x 절편이 되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3에서 k까지 k는 3보다 크니까 뭐 이점 k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요점 k가 있다라고 했을 때 3에서 k까지 움직인 거리가 25예요 라고 했기 때문에요. 3부터 k가 뭐 이 정도니까 지금 이 정도의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 그 자체가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그럴 때 K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넓이가 25가 되는 상황만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인테그랄을 해도 괜찮겠지만 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로 계산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죠. 자, 그러면은 밑변은 얼마가 됩니까? K 빼기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K라고 하는 것을 요 함수 식에다 대입하는 게 높이가 되잖아요. 그럼 높이는 뭐가 됩니까? 그죠? K가 들어간 2K-6이 바로 그냥 함수값이 높이 그 자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를 곱해가지고 2로 나눈 거가 넓이니까 걔가 25가 됩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K 빼기 3과 그 다음에 2K-6 나누기 2까지 한 것이 25가 되어요 라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2를 빼낼 수 있죠. 그러면은 k 빼기 3에 k 빼기 3이니까 k 빼기 3의 제곱이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얘랑 이랑 약분되는 거 확인됐죠. 그럼 걔가 이제 25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k 빼기 3이 플러스 마이너스 25인데 5만 가져가도 되겠죠. 왜냐고 k는 3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답은 3번 8이 되어서요.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시간에 따른 속도 함수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0에서의 위치는 0이다라고 하는 것과 1에서의 위치가 마삼이다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의 식을 완벽하게 찾아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xt는 이 녀석을 부정적분해 주는 거니까 얼마예요? 그죠? d의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kt에다가 적분상수 c가 붙을 거란 얘기야. 근데 이 적분상수 c는 뭐다? 0에서의 위치가 0이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없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1에서의 위치가 마삼이다를 이용해서 k라고 하는 값도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1을 집어넣은 것이 1-2 더하기 k가 되고 걔가 마이너스 3이에요 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k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의 식을요.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2t 정도로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었죠. 이렇게 줘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1에서 3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죠? x3에서 x1을 빼야 되죠. 그죠? 위치 변화량과 이동거리는 다릅니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3이라고 하는 위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과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흘러서 1에서 3이니까 3에서의 위치와 1에서의 위치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위치에서 위치를 빼야 되니까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자, 그러면 우리가 x가 3 집어넣은 거 얼마예요? 27 마이너스 3, 3은 9, 9, 28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얼마가 되니? 저희 9 빼기 6이니까 3입니다. 3. 그 다음에 x1이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예요. 1초, 1일 때에는 여기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뭐 초라고는 안 나왔지만 그냥 초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3초, 이제 여기가 이제 x1, 그 다음에 이제 x3.
3초일 때에는 어디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3이라고 하는 좌표에 서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 시간이 1에서부터 시간이 흘러가지고 3까지는 위치의 변화량이 이제 플러스 6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빼가지고요. 답은 6이다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게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자, 42번입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 함수가 나와 있는데 k라는 시간에서 가속도가 12래요. 그럼 우리가 v를 한번 미분한 거, v를 미분한 v't가 바로 시간에 따른 가속도 함수가 나오겠죠. 자, 미분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12t 제곱 더하기 24t가 되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k에서니까 k를 집어넣은 마이너스 12 k 제곱 더하기 24K가 가속도 12가 나와요. 그때의 K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이건 풀어주면은 1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1 실제로 집어넣으면은 금방 10이 되는 거 확인될 겁니다. 자, K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3K에서 4K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3에서부터 T가 4까지의 움직인 거리입니다. 위치의 변화량이 아니라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확실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 수 있을까요? 자, VT의 식이 지금 마이너스 4 t 제곱으로 예쁘게 좀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t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여기까지 인수분해 되죠. 검증 이거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12t 제곱 맞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과 3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은 여기 0이 있고 3이 있고 조심해야 되는 거 최고창의 개수가 지금 음수예요. 음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시작돼요? 그쵸?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뚫고 0에 접한 이런 상황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접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 좀 그런가? 좀 뾰족하게 그려버렸네 나도 모르게.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다다다다. 왜냐면은 어차피 시간은 음수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 0 왼쪽에서는 의미는 없겠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만 알면 되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3에서 4까지의 움직인 거리인데 3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왼쪽 방향으로 움직인 거야. 움직인 방향까지는 확인이 되지만 우리는 거리 그 자체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인테그랄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v 얼마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3부터 4까지 이렇게 정적 보내주시면은 분명히 음의 넓이가 나올 건데 음의 넓이에서 방향 무시하는 거죠. 움직인 거리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절대값까지 씌워주시면은 정답이 되고요. 이거는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쓱 보니까 42번의 정답은 27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정답은 3번임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43번입니다. 수직선 위에 점 A는 6의 그 좌표를 A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일단은 한번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해보자. 수직선이 있으면은 여기 원점도 하나 있겠고 여기 이제 1, 2, 3, 4, 5, 6이 여기 있겠죠. 근데 이 점의 이름이 A야. A가 이렇게 팻말이 꽂혀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0일 때 원점 출발 이런 거 체크해 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P가 움직일 텐데의 속도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A를 모르지만 A는 양수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 2에서의 P와 A 사이의 거리가 10이야. 그럼 뭐예요? 2에서의 어차피 A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박혀 있는 그냥 좌표니까 그럼 우리는 2에서의 P의 위치를 알면 되겠죠. 그럼 그때의 거리가 10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여기 어차피 P가 막 움직이는데 2일 때의 거리가 첫 번째 어디 있을 때 거기 A와의 그 거리가 10입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4가 됐을 때 마이너스 4라면 여기 거리가 이제 10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저기 뒤에 어디 갔니? 16이 됐을 때, 그죠? 16이 됐을 때 여기 만약에 P가 이렇게 있었다면은 요 거리도 이제 12 됨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P의 위치는 두 군데서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여기 있을 때에도 이 거리가 10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있을 때에도 요 거리가 10이 되니까 우리는 2가 되는 순간의 위치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에 따른 속도 함수의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그렇죠. x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를 찾아보자. 그러면은 부정적분 해주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t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에다가 적분상수 c가 붙는데 0일 때 원점 출발이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적분상수는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t가 2일 때죠. 그러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값이 바로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일단 식은 그대로 한번 넣어 봐야 되죠. 그러면 2가 들어가면은 8 더하기 얼마입니까? 4, 2a가 됩니다. 8 더하기 2a가 2가 되는 순간에서의 위치야. 근데 그 8 더하기 2a가 우리는 마이너스 4가 되었으면 좋겠고 혹은 8 더하기 2a가 16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서는 2a가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a는 음수가 나오네.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일단 없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 상황이 답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2a가 16 빼기 8이니까 8이죠. 그러면은 a는 내가 찾는 양수로서 정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입니다. 시각 0일 때, 그러니까 시작할 때죠. 시작할 때 동시에 원점 출발 이런 거 챙겨 두시고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Q의 속도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가 되니까요. 얘가 이제 P라고 하는 속도 함수, 두 번째가 이제 Q의 속도 함수가 되겠죠. 자, 볼게요. 출발한 시각부터 출발이니까 T가 0부터란 얘기가 되겠고 P가 원점, 누가? P가 원점으로, 즉 시작점이라는 얘기죠. 시작점. P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은 요 시간의 범위를 찾아야겠다. 그러면은 그때 Q가 움직인 거리가 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V1, 그러니까 V1이라고 하는 녀석의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살짝 그려볼까요? 그러면 기울기가 2 빼기 t입니다. 이 친구들 2 빼기 t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2라고 보는 게 좀 더 예쁜데 아무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절편이 2짜리니까 이 정도 느낌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어서 여기 식은 마이너스 t 더하기 2가 되겠지. V1이기 때문에 지금 얘가 P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출발한 시각부터, 그러니까 시작 여기서부터 원점, 다시 내가 원점 출발이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언제 그 제자리로 돌아옵니까? 그쵸? 우리가 이만큼의 넓이가 시작하자마자 앞으로 나아간 거리죠. 그러면은 속도가 음수가 되면서 이만큼이 같아지는 순간이 바로 다시 되돌아온 거리니까 쌤쌤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직선이니까 금방 뭐 고민할 것도 없죠. 정확하게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그쵸? 이렇게 똑같은 4가 될 때 요 넓이와 요 넓이가 동일함을 알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만큼 앞으로 갔다가 이만큼 다시 뒤로 온 거야.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 원점으로 돌아왔네. 그때의 시간은 4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해석, 출발한 시각부터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바로 t가 0부터 4입니다라는 범위가 제시가 된 거고요. 그러면 그때의 q가 움직인 거리야. q. 그럼 q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속도 v2죠. 시간에 따른 속도 함수의 그래프가 너무 예쁘다. 3t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기울기가 3짜리라는 거야. 제가 0부터 4가 때문에 0부터 4는 여기 두두두두 있어가지고 이 넓이가 뭐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어차피 양의 넓이만 존재하기 때문에 움직인 거리 자체가 그냥 앞으로 나아간 거리가 되죠. 그러면은 요 밑변의 길이는 그냥 4가 됨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얼마니? 4, 3, 12가 됨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4이고 12인 물론 정적분을 해도 되지만 그냥 이거는 삼각형이니까 넓이를 바로 구하는 것도 괜찮죠. 그럼 4 곱하기 12를 절반으로 나누니까 24가 바로 Q가 움직인 거리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입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의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위치 함수예요. 위치 함수. 위치 함수가 식이 너무 예쁜 척하는, 즉 인수분해가 돼 있는데 A도 모르고 B도 모르는 얘가 숨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더라도요. 이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우리가 여기서 0, 여기서 1, 그리고 이거는 0을 만족하는 t가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 즉 이 좌표, 즉 이 녀석의 x축과 만나는 좌표가 아직 미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xt,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이 녀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 값, 즉 마이너스 a분의 b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무슨 말이죠, 얘들아? 그죠?
v 함수, 그러니까 속도 함수죠. 속도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주고 정적분을 했다는 얘기는, 그쵸, 그냥 음의 넓이, 양의 넓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양의 넓이로서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그냥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아니라 그냥 움직인 거리 그 자체가 2가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죠?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은 45번은요.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AT 더하기 B, 즉 는 0을 만족하는 T, 즉 마이너스 A분의 B죠. 이 마이너스 A분의 B의 값에 따라서 요 시간에 따른 위치함수의 그래프를 조금 미리 스케치를 해두도록 하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가 되겠니? 첫 번째는 0이 있고 여기 0이 있고 그 다음에 1이 있는데 그 마이너스 a분의 b를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별표라고 할게요. 이 별표가 여기 있어. 즉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뚫고 뚫리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야. 물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그렸지만 무슨 말이죠? 그렇죠? 어차피 y축 왼쪽은 시간이 음수라는 건데 음수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y축을 고려했을 때, 즉 이만큼의 그래프만 지금 생성이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것도 다 분리해서 그리자. 그냥 분리해서 그릴게요. 다 분리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0이 있고 1이 있고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고 그냥 짠짠짠짠짠짠 있었겠지. 어쩌?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가 y축이야 라는 거. 여기 y축이 아니라, 그렇죠, y축이죠. 여기가 t축이 되고 여기 y인데 y는 지금 xt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이게 첫 번째 개형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개형을 한번 다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개형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별표 마이너스 a분의 b가 0과 똑같아진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니? 개형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접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y축 여기 왼쪽은 필요 없으니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파란색으로 할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접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 자, 세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 이제 0이 있고 1이 있는데 이 별표가 여기 적당히 이 사이에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정 가운데일 필요는 없지만 그냥 사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과가 되는데 어차피 y축 왼쪽은 필요 없으니까 y축 적당히 그려주시고 통과, 다음에 통과 이렇게 되겠죠. 짠짠짠짠 이렇게. 요게 이제 세 번째 개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개 있죠. 그래도 다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고 이번에는 요 마이너스 a분의 b 절표 여기 x축과 만나는 점이 1과 겹칠 수도 있죠. 1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0이 있고 1이 있으면은 그래프의 개형이 접하고 통과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고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는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대충 그린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이죠. 이번에는 1보다 커요. 1보다 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0이 있고 1이 있으면 1보다 크면은 뭐 요점을 통과한다고 하자. 그러면은 그래프가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시겠죠? 이렇게 5가지의 서로 다른 시간에 따른 위치함수의 그래프가 연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얘를 해석해 보자.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죠? 0부터 1까지의 움직인 거리가 2예요라는 거야. 움직인 거리. 근데 그러면은 이 상황을 요 5가지 상황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어떨까? 잘 보세요. 시작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간에 따른 위치함수입니다. 이거 속도함수 아니에요? 위치함수예요. 그러면은 상황을 딱 봐봐. 시작하자마자 왼쪽으로 갔다가 적당히 시간 틀어가지고 방향 틀어서 1초일 때 제자리로 왔다는 얘기야. 맞아?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생각해보면은 시작했을 때 왼쪽 갔다가 그만큼 오른쪽으로 다시 왔다는 얘기입니다. 1초가 되는 순간. 맞아? 그럼 보세요. 시작해가지고 갔다가 다시 온 거거든. 그게 토탈 2란 얘기예요. 2.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하면서 드는 생각은 여기서부터, 그죠? 이만큼 갔다가 다시 이만큼 온 거리가 바로 합쳐서 2가 됐다는 얘기는 1만큼을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1만큼 오른쪽으로 왔다는 얘기니까 여기에서의 어딘가에서의 극소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1만큼 뒤로 갔다가 다시 1만큼 앞으로 갔다라는 거지. 그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길이 극소 값은 마이너스 1이지만
이 길이 자체는 1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을 다 똑같이 비슷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 시작해가지고 여기 극소값까지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다시 1에서는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죠. 여기에서의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는 거다. 자, 얘는 좀 상황이 다르죠. 얘는 어떻게 될까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얘부터 보자. 0부터 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해석해 보면은 여기가 서 있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다시 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일 때 다시 제자리로 왔다는 얘기죠. 맞나요? 이게 토탈 2라는 거리를 가지려면은 앞으로 간 거리만 따지면은 1을 갔다가 1을 다시 되돌아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있는 극대점의 좌표는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0부터 1 요 사이에서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요 극대점의 좌표가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만큼 갔다가 이만큼 되돌아온 거니까 그게 2가 되어야 되니까요. 자, 그럼 아까 얘를 요거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갔다가 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는 그 총 이동 거리가 2가 됐다는 얘기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수직선상에서 한번 보면은 시작해서 이만큼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시간에 따른 위치함수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다 합쳐서 2가 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를 내가 알파 길이 그럼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거꾸로 오는 것을 내가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2번 베타 2번 다 더해가지고 2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간 거리 알파와 그 다음에 뒤로 간 거리 베타를 합은 1이 돼야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에요? 요 길이를 내가 알파라고 할게요. 요 길이입니다. 좌표 말고 길이를 베타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번씩 해준 게 2가 되니까 한 번씩만 더해주는 것은 1이 되면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맞죠? 그 말은 뭐예요? 각각은 1보다 작아야겠지. 1보다 작은 두 개가 더해져서 1이 나오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그렇죠? 알파는 아무리 멀리 가도 1보다는 가까운 데서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1이라는 좌표는 얘보다 더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타도 마찬가지. 베타는 아무리 뒤로 가도 맞아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좌표보다는 더 멀리 도망가지 못했다니까 마이너스 1의 좌표는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알파라는 길이는 1보다 짧고요. 베타라는 길이도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1이죠. 여기 길이는 그러면 1보다 짧은 알파와 베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다 했지. 자, 기억 0부터 1까지의 VT가 0이냐? 그냥 0부터 1까지의 위치 변화량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그냥 사실 이거는 그래프로 봐도, 물론 그래프도 봐도 되죠. 0일 때 위치 똑같죠. 0일 때 위치, 1일 때 위치 똑같죠. 0일 때 위치, 1일 때 위치 똑같죠. 0일 때 위치, 1일 때 위치 똑같고 0일 때 위치와 1일 때 위치가 똑같으니까 위치 변화량이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0이야. 물론 이거는 기억은 그냥 이렇게 그래프를 생각하기 전에 답인 것이, 어차피 이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냥 V의 부정적분, 미분되기 전의 모습 X, 그게 바로 위치함수죠. 그러면 XT에다가 윗끝 아래끝 1, 0인데 어차피 얘는 뭐야? 그렇죠? 0, T와 T-1을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1을 집어넣어도 0, 0을 집어넣어도 0, 그러니까 0 빼기 0이 되어서 0이 된다. 그러니까 뭐 기억은 그냥 3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니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T1이라는 시각, 어떤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X, T1, 그러니까 위치죠, 위치. 그게 바로 1보다 크다가 있냐라는 거예요. 열린 구간에 있냐? 즉 T1이 존재해서 그러한 순간, 어떤 순간? 그렇죠? 뭐야? 그 위치가 1보다 더 멀리 간 순간이 있냐라는 거거든. 얘들아, 지금 XT는 식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T를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순간에서는 지금 뭐예요? 그죠? 원점에서 서 있는 겁니다. 그죠? 원점에 서 있는 건데, 그러면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보다 큰 상황이 있냐라고 하는 건데요. 어때요? 모든 5가지 상황에서 1보다 높은 혹은 마이너스 1보다 낮은, 그러니까 거리가 1보다 멀어지는 상황은 없지. 최대 1이잖아. 최대 1. 여기는 방향은 물론 마이너스 1이지만 최대 1이거든. 여기는 뭐예요? 이건 1도 안 되잖아. 얘는 뭐예요? 최대 1, 최대 1.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보다 멀어지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니은은
참임을 할 수 있죠. 자, 디귿 0부터 1까지의 모든 순간, 모든 t에 대해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죠. 시작이 이제 원점이었으니까 그게 1보다 작대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까 이 5가지는 뭐였죠? 그쵸? 1이 되는 순간이 있었지. 이때의 거리는 1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1보다 작다라고 하니까 1이 되는 순간도 없다는 얘기야. 그 말은 요 케이스를 분석해 보라는 얘기죠. 요 케이스가 바로 디귿의 가정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되고요. 그러면은 결론은 뭡니까? T2라는 시간, 어떤 T2라는 순간의 존재에서 위치가 0이 되는 T2가 있냐? 열린 구간이 있냐? 대놓고 있죠, 여기요. 여기 너무 있잖아요. T2가 반짝반짝하고 지금 여기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이 순간에서는 지금 위치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함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디귿은 참이 되는 문제. 그래서 정답은 이제 기억 디귿 3번이 되는데요.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은 요 미지수, 그죠? 마이너스 a와 b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래프를 지금 특정할 수 없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근을 다 열어놓는 거죠. 위치를 5가지의 위치를 내가 다 잡아서 그래프만 그려놔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그대로 해석만 하면 되는 문제니까 이 그래프를 떠올릴 수 있으면 어렵지 않았고 이렇게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랐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지 않았을까. 45분은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